굉장히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컨설팅 비용만 받고 서비스를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사실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 서비스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기는 하다. 굉장히 다수의 고객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불만족 요소가 나오고 있다. 요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대표 최용식입니다. 오늘 간만에 제가 MC를 보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사회자로 이렇게 활동했던 정재님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방송 주제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뭐 아주 재밌다는 건 정말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강조를 특별히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 사실 스타트업 씬 내에서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를 좀 뒷받침해주는 뭐 컨설팅이라든지 서포팅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이면에는 굉장한 노이즈와 그리고 논란도 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지혜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정지혜 기자고요. 그 방금 용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스타트업 씬이 커지고 뭐 필연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진출을 돕는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계시잖아요. 컨설팅 기업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컨설팅 기업 중에 한 곳이 굉장히 씬에서 여러 논란이 빚어져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버노트의 초기 멤버 트로이 말론이 그 공동 창업자와 함께 이렇게 설립한 컨설팅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렐러번트라는 회사에 대한 얘긴데요. 그 트로이 말론은 아마 용식님도 아실 것 같은데 그 에버노트의 초기 멤버로서 그 에버노트 서비스를 아시아 전 지역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확장시킨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뭐 실리콘밸리 여러 회사들의 아시아 진출, 뭐 글로벌 진출을 많이 도와줬고 그 국내 여러 쟁쟁한 스타트업 창업자들과도 굉장히 연이 있고 굉장히 유명 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인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트로이 말론이 한국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컨설팅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워낙 유명 인사다 보니까 굉장히 고객사들을 빠르게 모았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짧은 기간의 컨설팅 비용만으로 한 60만 달러를 모았다. 뭐 이런 얘기가 업계에 돌기도 했습니다. 그 용식님 혹시 트로이 말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 뭐 저도 사실은 뭐 저한테도 메시지가 왔었고 예. 그에 대해 그 이슈에 대해서 해명하는 네네네. 뭐 그리고 또 이제 지혜님이 기사를 써가지고 네네.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은 좀 알아야 될 게 이번 방송을 들으면서 알아야 될 게 트로이 말론이라는 분이 이제 컨설턴트고 그리고 그분이 그 만든 회사가 렐러번트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말론, 렐러번트 이 두 개를 기억하고 이렇게 방송 들으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절대 그 렐러번트나 아니면 그 트로이 말론님에게 뭐 절대 이제 뭐 손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무작정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제 나온 이슈를 중립적으로 최대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절대 악의성이 있지 않다는 거는 거듭 뭐 저희가 정말 확신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업계에서 네. 그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렐러번트라는 회사가 스타트업들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연락도 전혀 안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서비스의 퀄리티가 매우 낮았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그 렐러번트가 스타트업이 아님에도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외국인 대상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4위라는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를 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 논란을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다수의 취재원들에게 물어봤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뭔가 있구나 싶어서 취재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렐러번트의 고객사 대표들 그리고 외국인 대상 스타트업 대회의 참가자들 그리고 스타트업 그 컨설팅 업계의 종사자분들 그리고 글로벌에 진출한 스타트업의 대표분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취재원들에게 이번 논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듣기만 해도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심장을 굳게 단단하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 먼저 첫 번째 논란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첫 번째 논란은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뭐 제보 메일도 받았던 것 같고 뭐 메시지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컨설팅 비용만 받고 뭐 서비스를 그 정말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굉장히 의견이 많은데 좀 취재 결과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두 가지 이야기가 혼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서비스를 일치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어서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렐러번트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고객사 대표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대표님은요, $20,000, 한화로 한 2,600만 원 정도인데요. 그걸 내고 렐러번트랑 계약을 맺었대요. 근데 이제 제공받기로 한 서비스가 뭐였냐면 초기 컨설팅 그리고 랜딩 페이지 제작 플러스 이제 기본 초기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잠재 고객을 획득을 하면 추후에 렐러번트가 그 비용을 이렇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약서를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계약서를 확인을 하고 그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제가 확인을 하고 기사에 썼습니다. $20,000라고 하면 뭐 지금 환율로 2,500만 원 예, 뭐 이 정도 2,600만 원, 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얼핏 생각했을 때는 싸진 않죠. 2,500만 그쵸. 원이란 돈이. 네. 근데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뭐 한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니까 또 나쁘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이거는 좀 합리적인가요? 계약은 예.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합리적인 과금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 대표님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20,000 굉장히 큰 돈이지만 미국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말씀하신 대로 연봉도 들고 그 연봉만 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보장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이다. 그리고 뭐 어쨌든 잠재 고객을 끌고 오는 만큼 돈을 내는 거니까 과금 방식이 뭐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요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생겼는데요. 그 이제 마케팅을 하면은 잠재 고객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이제 더 다음 단계의 뭐 미팅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잠재 고객 자체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렐러번트 측에 우리 잠재 고객들이 너무 안 들어온다. 신경을 좀 써달라 하면 그 조금 잠재 고객이 더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연락처나 이메일 같은 게 다 페이크더래요. 그리고 페이크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을 타겟을 하는데 미국이 아니라 막 이제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 쪽에서 오는 잠재 고객들의 연락처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대요. 그래서 사실상 계약 기간 동안 수익으로 연결된 사례가 아예 없었다고 하던데요. 대표님 입장이잖아요, 용식님도. 그렇군요. 예. 표정이 어떠세요? 일단 들어보시니까. 뭐 돈이 뭐 엄청 아깝겠죠. 왜냐면 뭐 그쵸. 하나도 이렇게 그 고객 획득을 하지 네. 못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뭐 또 뭐 얼핏 생각하면 또 돈을 쓴다고 해서 뭐 또 이게 그 고객이 또 생기는 걸 보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되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어땠나요, 그 대표님? 이 대표님도 뭐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내가 너무 타인을 너무 쉽게 의지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미국으로 오기로 결심을 하셔서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현재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은 렐러번트가 사기를 쳤다, 뭐 트로이 말로는 사기꾼이다 이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또 컨설팅이라는 게 아까 용식님 말씀하셨던 대로 원래 성과를 좀 측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냥 렐러번트 자체가 우리 회사가 원하는 타깃의 그 잠재 고객을 데려오기가 그냥 그런 정도의 역량이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지인한테 렐러번트의 서비스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요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거는 이 이슈하고는 별개의 이슈인데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뭐 DM이라든지 플랫폼 DM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뭐 제안서 같은 게 와요. 네. 근데 굉장히 번역이 어설프고 정말 모두에게 흩뿌린다 뭐 이런 흩뿌린다는 느낌. 그런 메일이 오면 당연히 스킵하죠. 근데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고 저 아웃스탠딩 잘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뭐 이름 잘 들었고요.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그 바로 비즈니스 미팅 이거 관심 있으면 이런 이슈 아니면 답장이라도 하는데 좀 약간 그게 생각나네. 물론 그 100% 맞는 그 네. 일치한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대표님은 굉장히 뭐 성숙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다수의 인터뷰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렐러번트가 고객 측의 연락에 너무 답이 늦다. 너무 연락이 안 된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연락이 너무 안 된다. 미팅에서는 굉장히 열의 있게 이야기하다가도 다음 날에 갑자기 약간 잠수 탄다는 느낌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지 한번 보려고 컨설턴트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기본적으로 컨설팅이 코멘트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아웃소싱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 뭐 이게 연락하고 뭐 그 사람이 뭐 10분 만에 이렇게 대답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과한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네. 급한 건이라면 뭐 그렇죠. 서버가 터졌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빨리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인 거는 그래도 오늘 안에는 답장이 와야 된다. 그쵸. 뭐 답변이 와야 돼. 오늘 아니면 적어도 하루 그쵸, 정도 그쵸. 지난 다음에는 와야 되는데 근데 정말 막 몇 주 뭐 며칠 동안 연락 없은 건 정말 신뢰가 완전 떨어지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뭐 예. 돈을 주고 이렇게 계약 관계에 있어서 만약 그렇게까지 늦는 거는 확실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뭐 그렇게 맞습니다. 싶은데 좀 트로이 말론님이나 아니면 뭐 렐러번트가 확실히 좀 그런 좀 애티튜드가 좀 부족했던 건가요? 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들었을 때는 고의적으로 그냥 뭐 고객들의 연락을 피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애초에 렐러번트의 규모가 작고 공동 창업자인 두 분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서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느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트로이 발론이 유타주를 베이스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한국 고객들의 기대치만큼 소통이 뭐 되게 제깍제깍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그러면 들어봤을 때 뭐 이런 이슈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트로이 말론님이나 아니면 렐러번트 혹은 미국 기업의 일하는 스타일과 그리고 뭐 정서 그리고 네. 한국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정서나 뭐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러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글로벌 진출한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근데 뭐 트로이 발론님 워낙 여러 스타트업 대표분들이랑 좀 인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본 분한테 여쭤보니까 트로이 말로는 약간 휘젓고 사라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파티에서 막 만나잖아요. 여기 되게 그쵸. 많잖아요. 업계에 뭐 파티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결해주는 자리가 많은데 거기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긴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아주 친한 친구가 된 것처럼 당장 내일 뭔가 과업을 함께 할 것처럼 소통을 하다가도 다음 날에 그걸 기억하고 연락하면 모두가 확 바뀌어 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트로이 말론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미국인 사업가나 컨설턴트 분들이 그런 특징이 있대요. 이게 좀 문화의 차이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분명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살 여지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사실 얼리 스테이지 대표님들은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하이프한 상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부족하고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러면 훨씬 더 초조하고 훨씬 더 날카롭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사실 저도 뭐 여러 가지 여러 분들과 일을 하는데 네, 이게 100% 맞는 경향은 아니에요. 근데 좀 이런 그런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되게 에너지틱하고 되게 뭐랄까 엣지 있고 뭐 순간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은 확실히 이게 그 에너지랑 이런 게 지속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에 뭐 자주 확실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좀 뭐 그렇게까지 액티브하지 않고 뭐 조용하지만 근데 이런 분들은 좀 확실히 뭐 연락이나 아니면 피드백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와 일하는 걸 선호하냐라고 하면 뭐 전자도 강점이 있지만 후자가 확실히 좀 좋고 그것도 그런 분들이 좀 컨설팅 업계라든지 좀 외주 용역 업계에 살아남는 것 같기도 오랫동안 살아남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이 이슈하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갑자기 어디까지나 경향성이다라는 거를 말씀은 드립니다. 그럼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돈만 받고 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제공한다라는 게 좀 어떻게 이걸 이제 해석해야 될까요?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컨설팅 비용만 받고 서비스를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사실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 서비스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기는 하다. 굉장히 다수의 고객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불만족 요소가 나오고 있다. 요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깔끔한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러면 기사 취재하면서 트로이 말론님에게도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언론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일이죠. 입장을 듣는 거. 네. 그리고 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한국인 담당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도 여러 번 했고 입장문도 받았습니다. 렐러번트는 고객사들과 직접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도록 프로세스를 업데이트 중이라고 밝혀왔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그 트로이 발론이 저희 아웃스탠딩 기사에 댓글도 달았어요. 한국말로 달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트로이 발론의 의사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달아준 것이겠죠. 이게 서비스에 불만족한 대표들이 계시다면 연락을 우리에게 달라. 무료로 좀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달아줬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저도 봤는데 네. 좀 파이팅 있으시다. 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책임감 있으시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또 그래도 또 연락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글 써주셨으면 계속 이렇게 잘 그러게요. 받아주셔야 네.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어쨌든 저희 아스쇼 저희 아웃스탠딩의 진행 강점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정말 직접 취재를 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다는 거. 예. 저희가 일반 레카가 아니라는 거. 레카분들은 그냥 이제 구글링해서 네. 나무에서 긁어서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는 직접 당사자에게 이야기도 듣고 당사자가 직접 아웃스탠딩 사이트에서 글도 남기고 맞아요. 이런 매체입니다. 예, 신뢰감을 가지고 저희 미디어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혜님 덕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논란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란을 보니까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렐러번트가 4위를 했는데 네. 컨설팅 회사가 스타트업이냐 뭐 이런 거죠. 맞아요, 뭐가 맞아요. 수상하다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지금 용신도 말씀 잘해주셨고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그거예요. 렐러번트가 스타트업이냐? 뭐 어떻게 에이전시, 뭐 컨설팅 회사가 무슨 스타트업이야 이런 얘긴데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인 스타트업 참가자들과 관련인들 사이에서 되게 넓게 퍼져 있는 얘기더라고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스타트업이 뭐냐? 되게 확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혹은 이제 그 솔루션을 제공해야 스타트업 아니냐? 그럼 카페나 다른 소규모 사업이 스타트업이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근데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나 엑셀러레이터가 어떻게 스타트업이 될 수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뭐 수상한 점은 없나요? 그 렐러번트가 중소벤처기업부랑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얘네 스타트업 아니잖아 애매한데도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심지어 4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 트로이 말론이 평소에도 중기부 쪽에 친한 사람 많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그 실제 업계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원래 그런 경진대회는 원래 순위에 대해서 말이 많기는 하대요. 그래서 반발이 있기는 한데 자기가 봐도 렐러번트처럼 좀 에이전시 성향이 강한 기업이 탑5까지 들어갔어? 이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하다라고 이제 인상평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용식님이 보시기엔 렐러번트 스타트업입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은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거죠. 이제 초기 기업이 폭발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정의 내리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이라든지 그 외주 용역 업체 에이전시 이런 데는 사실 스타트업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요즘 들어서 좀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면 외주 용역 시장도 굉장히 빨리 커지고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외주 용역이라는 게 사람 손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기술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몇 명 할 수 있는 분이 뭐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의 경우 정말 투자 유치를 받기도 하고 투자 유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상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말 몇백억 규모로 매각도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봤을 때 절대 그 가볍게 볼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고 해서
전통적인 시각으로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게 많았지만 요즘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느 정도 볼 여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내리고요. 그래서 정말 뭐 렐러번트도 정말 다수 고객사를 확보해서 뭐 매출 몇백억 찍으면 바로 상장 가능한 거고 또 안 들이라는 법도 없는 거니까 그쵸, 모르는 거죠. 뭐 이거는 좀 그 막 나쁘게만 볼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또 여기서 그 중기부와의 커넥션을 네. 뭐 이야기하는데 근데 좀 요즘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저도 뭐 관부가 이런 분들이랑 좀 얘기하고 이러면서 되게 글로벌에 대한 되게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뭔가 연사를 섭외하더라도 만약 네네. 관이 행사를 했다, 연사를 섭외하더라도 꼭 글로벌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예민한 이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이제 러프하다는 걸 이제 전제로 깔고 얘기하자면 그 좀 이게 그 백인 분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조금 받긴 해요. 이게 너무 이제 논란이 많아서. 근데 뭐 사실이긴 하죠. 뭐 이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 이제 댓글 달아주면 제가 겸허하게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만, 근데 뭐 또 이게 저널리스트라는 게 뭐 현실의 그런 걸 맞아요. 감을 이제 본인의 스탠스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 요새 들어서는 중기부에서 정말 외국인 팀을 위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들을 좀 이렇게 밀어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나쁘게 볼 것이냐 또 전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죠.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씬 자체가 국제화되면서 정말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해외에 가야 되는데 해외 스타트업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럼요. 뭐 정말 뭐 해외 진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팀 빌딩해서 나가는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당연히 이게 뭐 이게 또 이게 예민한 이슈지만 근데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정말 이게 스타트업의 정말 본산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험이 있으면 뭐 아무래도 다른 국가보다 더 가산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예민해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예간 얘기를 몇 개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아니요 필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는 다 어느 정도 그 비판이 공감이 되지만 네. 근데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데이터 흐름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굉장히 용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 의미에서는 사실 렐러번트를 스타트업으로 규정하지 않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요즘 스타트업의 의미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뭐 볼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꽤 많은 분들한테 렐러번트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의견이 6대4 정도로 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6은 스타트업은 아니지 않아요? 였고 4는 스타트업 맞다 였는데요. 근데 실제로 렐러번트가 스타트업을 돕는 렐러번트라는 일종의 프로덕트를 가지고 그걸로 투자 유치를 진행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렐러번트가 원하는 기업 가치랑 투자사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달라서 투자 유치 자체는 불발이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스타트업으로 볼 만한 여지가 아무래도 조금 더 강화되는 사례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좀 더 이야기한 것에서 좀 나아가자면 네. 중기부와의 유착 관계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또 지혜님이 예. 중기부 고위 담당자하고도 또 예, 통화를 한 바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기부에서 밝혀온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해당 경진대회는 총 41개의 팀을 평가해서 선정을 했고 평가위원들은 VC, 엑셀러레이터, 혁신센터 등등 다양한 곳에서 8분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심사로 탑5가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중기부가 어떤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렐러번트가 스타트업이냐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는데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 회사가 스타트업 이하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요즘 많지 않냐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회사들이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아까 용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화를 꾀하기도 하고 대형화를 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뭐 렐러번트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 법인도 설립하고 한국인 직원도 뽑았다. 이런 것도 사실 굉장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 가산점이 당연히 붙었을 것이고 그래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건 아니겠냐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뭐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또 그 관 쪽 분들이랑 접촉을 해보면 정말 뭐 이게 유착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혹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경기에 가까운 그런 반을 보이세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스트레스고 너무 그쵸, 그런 그쵸. 이슈에 네네. 시달려가지고 정말 뭐 이제 그
뭐랄까 아웃소싱 지원 프로그램이나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뭐랄까 그런 거를 배제하게끔 그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뭐 유착관계는 좀 강성이 좀 낮은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뭐 이것도 사실 또 정말 저희가 레카와는 다른 사이버 레카분들과 다른 거죠. 누가 중기부 이렇게 고위 관계자랑 이렇게 전화하면서 취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이게 취재의 정석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사실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읽히기도 하고 정말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연락도 오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그런 압력 아닌 압력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지혜님이 정말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은데 그 소회를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기사에도 썼는데 몇 가지 조금 추가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 진짜 시기의 차이일 뿐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알아놓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글로벌 진출한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렐러번트도 그렇고 굉장히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기업들이 많은데 이 컨설팅 기업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 인맥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 인맥이 있다는 거랑 그 인맥을 우리 회사가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컨설팅 기업에 돈을 냈으니까 우리 회사는 무조건 글로벌 주요 인맥과 연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다. 이런 건 절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리고 컨설턴트의 유명세보다도 그 컨설턴트의 이력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트로이 말론이 그 몇 개 유니콘 회사에 아시아 진출을 돕고 정말 잘한 거는 사실인데 사실 그거는 실무자, 팀장으로서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프로덕트 마켓핏을 잡아서 성공해본 경험은 사실 트로이 말론님한테는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못 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다른 건 잘해줄 수 있죠. 하지만 창업자로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트로이 말론이 최고의 답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분이 어떤 부분에 특허가 돼 있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좀 알고 활용을 해야지 적어도 돈을 낸 뽕은 뽑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걸 다 모르진 않을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똑똑하시고. 근데 아마 이번 이슈가 굉장히 좀 스타트업 씬 내에서 화제가 됐고 그리고 많은 좀 이게 좀 비판적인 그런 여론이 생긴 것은 이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듭니까? 근데 거기와 관련해서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그런 인식이 생겼다는 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초기 스타트업에 있어서 2천만 원이 그렇죠. 넘는 돈은 정말 너무너무 큰 돈이고 그렇죠. 어쨌든 좀 절박한 마음에서 그거를 내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렇죠. 하시는 건데 저는 렐러번트가 그 절박함을 조금 이해를 했다면 그렇게 연락이 안 됐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사에 안 쓴 내용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조금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 말을 해도 될까요? 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예. 제가 렐러번트 측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한국 스타트업씬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대응이 굉장히 미숙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서비스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불평에 대한 내용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댓글도 달렸는데 기사 댓글도 제가 쓴 기사와 불평의 내용이 같았어요. 이거는 사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방증일 수 있고 뭐 다른 부분은 만족한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부분은 렐러번트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렐러번트 측의 애티튜드는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기사에도 일부 게재하고 댓글로도 렐러번트가 보내온 입장문 전문에 달았는데요. 저는 그 입장문을 보고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런 논란이 있고 이 논란에 대한 기사의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다려줬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막 우리는 한국의 스타트업 씬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렇게 약간 좀 그 논란을 건드리지 않고 비켜가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입장문을 전문을 기사에다 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정보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글이니까. 그래서 댓글에다 달았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에 불만족한 고객사들이 이 입장문을 본다면 기만당했다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좀 너무 딴소리 입장문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진짜 무조건 사과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사에도 이런 논란은 사실상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고, 그 relevant 측에도 처음부터 연락을 했을 때 혹시 억울한 점이 있나요? 잘못된 점이 있나요? 밝혀주시면 그대로 치러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근데도 그런 너무 좀 정보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입장문을 보낸 것은 사실 relevant 쪽에도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도 뭐 국감에 뭐 메타코리아 대표님이 이렇게 네. 증인으로 서기도 하고, 뭐 만약에 이제 예민한 이슈가 생겼을 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모든 그 자회사 직원들을 지사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고 뭐 철수한다든지 이런 있을 때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요. 뭐랄까 그 동문서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제 이슈나 논란에 대해 이게 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아쉽다 뭐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미국인들이나 외국인들 다 그런가 싶어서 이게 청문회나 뭐 이런 데 보면 더 이거 거기서 다 이제 오버 커뮤니케이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좀 때론 그런 생각도 받아요. 뭐 우리 바보로 하나?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되게 그 뭐 트위치 코리아가 그 한국을 네네. 서비스를 종료하면서도 철수한다고, 굉장히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고, 그걸 보고 아프리카 TV의 서수길 창업자가 열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슈가 됐는데, 근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는, 근데 또 이제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생길 수가 네. 있고, 또 이왕 좀 뭔가 이제 그 긍정적인 거라면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부정적인 거는 좀 이렇게 사실 이게 회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랄까 돈이 걸렸고 뭔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정말 당당하게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서비스가 막 서비스의 선악을 대입했었는 게 진짜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 되게 자본주의 국가고 서비스가 좋으면 당연히 고객들이 선택을 할 거고, 서비스가 별로면 고객들이 선택을 안 하겠죠. 그 자연히 도태가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논란의 모든 문제점은 어쨌든 서비스가 어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불성실한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뭐 옳고 그름의 문제로 대입하자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서비스의 본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그 트로이 말론님이 직접 그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자기에게 연락 주면 제가 정말 그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또 우리가 또 그 뭐랄까 이제 깊게 보기 힘든 그런 뭐랄까 그 아쉬운 점 혹은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렐러번트 측에도.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번 계기로 뭐 정말 그 서비스 수준도 높이고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였죠. 그 정말 아쉽게도 시간이 훅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걸 준비하시고 정말 발로 취재하시고 정말 팩트 다 일일이 다 체크해 주신 정말 지혜님에게 고생하셨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아스쇼는 더 재밌는 주제, 더 좋은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최근에 저희 구독자 10,000명 넘었는데 맞아요. 더더더 이렇게 봐주시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